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 시간입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미국 해외 자산 보고 규정 자료들. 이거 정말 복잡하죠? 오늘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면서 혹시 모를 그 엄청난 벌금들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무슨 세금 혜택 이런 거라기보다는요, 정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 맞아요. 위험 관리.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. FBAR니 폼 8938, 5471 같은 복잡한 서식 번호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게 당장 세금 계산서는 아니에요. 세금 내라는 게 아니군요. 네, 그보다는 정부가 이제 여러분의 해외 금융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보고서에 가깝습니다.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잠재적인 재정적 재앙을 막는 보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보험이라 비유가 확 와닿네요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FBAR이랑 폼 8938.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둘 다 해외 자산 신고인데 솔직히 왜 이렇게 두 개나 필요한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.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?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. 이 둘은요, 목적하고 담당 기관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. FBAR, 그러니까 핀센 폼 114는요,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, 핀센 소관이에요. 빈센이요? 네, 주 목적은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.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연중 단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었다. 그러면 그 모든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. 잠깐만요. 하루라도 넘으면요. 그리고 모든 계좌예요. 와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서명 권한만 있어도 해당된다면서요? 제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 같은데 이름만 올려놓고 서명만 할 수 있어도 저도 신고해야 한다는 건가요? 이건 진짜 예상 못했는데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서명 권한 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죠. 내 돈이 아닌데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,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네. 반면에 폼 8938은 국세청 IRS 소관이고요. FATMA라는 법에 근거해서 이건 탈세 방지가 주 목적이에요. IRS 목적이 다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신고 기준 금액도 FBAI보다 훨씬 높아요. 그리고 이게 또 복잡한 게 미국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 또 싱글인지 부부인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. 연말 기준으로 최소 5만 달러에서 많게는 60만 달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. 기준 금액도 다르고 자산 범위도 다르군요. FBAR은 딱 계좌에 집중하는 느낌인데 폼 8938은 계좌 말고도 해외 법인 주식이라든지 파트너십 지분이라든지 그런 좀 더 넓은 범위의 금융 자산을 보는 거고요. 정확합니다. 그럼 진짜 중요한 건 FBAR 냈다고 8938은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.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내야 하는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절대 하나를 신고했다고 다른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.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이거 복잡하네요 정말. 자, 그럼 이제 개인 자산을 넘어서 혹시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,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양식들이 등장합니다. 바로 폼 5421, 이건 해외 법인 관련이고요. 폼 8865는 해외 파트너십 관련서입니다. 법인? 파트너십이요? 예. 근데 이 서류들은요, 아까 말씀드린 FBAR이나 8938하고는 복잡성 면에서 정말 차원이 달라요. 보통 이제 해외 법인 지분을 10% 이상 가진 미국 주주라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이 합쳐서 50% 넘게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와, 10%만 가져도요.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요.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, 어떤 게 있을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여러분이 그 해외 법인에서 실제로 배당 같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도요. 소위 CFC, 그러니까 피지배 해외 법인 규정이나 GRLT 같은 개념들 때문에 그 법인에 쌓여있는 특정 종류의 소득이 마치 여러분 개인 소득인 것처럼 간주되어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네, 돈을 안 받았는데도요? 네. 나는 배당 안 받았으니 괜찮아.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은 단연하고요. 폼 5471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까지 삭감될 수 있어요. 폼 8865는 또 자산 출자 같은 걸 제대로 신고 안 하면 그 출자 자산 가치의 10%에 달하는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요. 와, 이건 정말 모르면 독이 되는 그런 분야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. 해외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.
폼 3520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. 이건 뭔가요? 네, 폼 3529. 이건 해외 신탁 관련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좀 큰 금액의 해외 증여나 유증을 받았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. 예를 들어서 비거주 외국인,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개인한테 연간 총 합계 10만 달러 넘게 증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해외 법인이나 파트너십에서 특정 기준액,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예를 들어 한 17만 3,039달러 정도 그 이상 증여를 받으면 보고해야 합니다. 10만 달러. 꽤 큰 금액이네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폼 3520A라는 것도 있어서 더 헷갈린다고 하던데요. 그건 또 다른 건가요? 아, 네.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폼 3520A는요, 그 해외 신탁 자체가 내야 하는 정보 보고서예요. 신탁 자체가요? 네, 원래는 해외에 있는 수탁자, 그러니까 트러스티가 다음해 3월 15일까지 이걸 내야 하는데요. 만약에 그 해외 수탁자가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게요. 어떻게 되죠? 그러면 미국인 소유주나 수혜자가 벌금을 피하려면요. 반드시 대체, substitute, 폼 3520A라는 걸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내는 폼 3520에 첨부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. 이 폼 3520의 마감일은 보통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이랑 같은 4월 15일이죠. 와, 수탁자가 안 내면 내가 대신 내놔야 한다고요? 그것도 만들어서? 그랬습니다. 근데 이게 벌금이 정말 무서운데요. 관련 거래 금액이나 신탁 자산 가치의 최대 35%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. 35%요? 엄청나네요. 네, IRS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에 있는 수탁자한테 직접 책임을 묻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그 책임을 미국 내 관련자, 즉 수혜자나 소유자에게 지우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. 정말 복잡하고 위험 부담도 크군요.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 모든 해외 자산 관련 보고 의무는 정말 복잡하고 하나라도 놓치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결국 연중 내내 꼼꼼하게 기록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필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오늘이 딥다이브가 드리는 가장 큰 가치는 이런 복잡한 규정과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. 뭐랄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아닐까요? 정확한 말씀입니다. 마음의 평화와 자산 보호죠. 이렇게 다양한 양식들, 기준액, 또 마감일도 제각각이잖아요. FBIR은 자동 연장돼서 보통 10월 15일이고 방금 말한 3520-A는 3월 15일이고요. 이걸 생각하면 단순히 세금 신고 시즌에만 반짝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연중 관리가 필요하겠네요. 네. 그래서 1년 내내 이런 의무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는 생각할 거리는 이겁니다. 여러분만의 연간 규제 준수 로드맵 혹은 연간 일정표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